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5일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5시 반이 넘어갔는데요.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뉴스는 말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 여론의 흐름을 좀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결국 꼬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 9일 날인가요? 중앙일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이 적폐, 청산 이거 수사해야 되겠다.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서 그리고 시스템에 따라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청와대가 그 다음날 발끈했는데요. 이제 10일 날이니까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이제 5일이 지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청와대를 떠나야 되는구나. 대책이 없구나. 이재명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불쾌하다, 격분한다,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여론 조사 추이를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보시고 있잖아요. 특히 충청도와 제주도가 이 스윙보트 지역인데 충청 제주도에서 또 공식 선거날 나온 여론조사가 그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당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제 방송을 보는 건지 그거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팍 오늘 내렸어요. 뭐라고 내렸느냐? 지켜보고 있다.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과 거부했잖아요. 사과 거부하고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이 본인의 생각은 똑같아. 즉 이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돼.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야 돼.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 실세라도 좀 더 수사해달라.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얘기한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나 거부할 수 없어. 말하자면 사과할 수 없어. 이런 얘기 대신에 나하고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런데 말은 옳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숨죽이고 이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나 보고 또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나 봤어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역풍을 일으켜왔다. 이게 제가 판단한 내용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친문치원 똘똘 뭉치지만 호남하고는 결국 중도층이 지지 없이는 지금 이재명 절대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도층이 떠나. 아니 윤석열 후보가 옳은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사과라? 이거 문재인 대통령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서 중도층이 떠나요. 이게 무서우니까 꼬리를 내려갖고 그동안에 말을 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단이 벌어졌느냐. 최근에 말이죠. 이 윤석열 후보가 공약 발표를 했잖아요. 공약 발표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거 없애겠다. 그리고 검찰의 독자 예산권 이것도 예산권은 이제 제대로 갖추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가 했던 나쁜 짓을 안 하겠다.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확고하게 장치를 만들겠다. 이거 올바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추미애는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문을 또 내놨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추미애도 마찬가지고 비판했고 임종석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문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이다. 윤건영, 오직 검찰공화국만을 위해서 정부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죄 없는 사람은 옳은 얘기했다. 이런 이 여론의 흐름이 딱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쫓을 때까지 했던 명분, 이게 뭡니까? 떼제가 바로 검찰을 힘 빼기 위한 검찰 개혁이잖아요. 이걸 이낙연, 그 다음에 이해찬 이런 사람들,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해왔잖아요. 여기에 우리 국민이 속나요? 아니잖아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검찰의 지휘권과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이거를 못하게 하려는 이 취지에서 만들어진 장치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국민의 격분, 분노 이것이 하늘을 찌르다. 이게 그대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 윤석열의 우위가, 즉 이재명은 조금 치고 올라오는 건 있지만은요,
판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졌다는 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꼬리를 팍 내립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이제는 대선 후보 이러한 주장, 즉 이 검찰의 수사권, 장관이 갖는 거 뺏겠다, 없애겠다, 예산 독자적으로 편성하도록 검찰에 권한을 주겠다, 이런 대선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 일일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사과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일 한 말을 다 했고, 이제는 대통령과 문재인 이 청와대는 모두는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꼬리 내리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이죠. 이건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의 후속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렇지만 선거를 앞두고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 지켜본다라고 하는 정제된 입장이 나간 것이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발언 수위를 더 높이지 않으면 추가 입장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서요, 이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이제 오늘부터 돌입을 했는데, 지방 방문과 같은 공개 행보도 굉장히 최소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전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고, 선거 기간에는 코로나 방역과 추경안 편성, 그리고 혹시 모를 우크라이나에서의 돌발 상황 관리 등에만 주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선거, 공식선거 처음 시작한 날인데, 문 대통령도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기간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요, 이러한 지시도 이 공개적인 회의에서의 육성 지시가 아닌 비공개 참모회의를 통해서 한 발언을 박경미 대변인이 전언한 형식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체념하는 것이 아니냐,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서 명예선대위원장인데요, 추미애 앞에 이 명예자가 붙으니까 이거 되게 웃기는 것 같아. 이거 국민을 무시하는 것 같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무장관의 지휘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재명 그야말로 꼬리를 내리고, 문재인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 희희낙낙하면서 오늘 대구 동성내에서 연설했는데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역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데만 지금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인식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유세한다, 홍보한다, 이재명이, 이게 역풍이 불죠. 자,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있은 오늘 일은요,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손에 토론할 때, 경선 토론할 때 왕자를 서가지고 이거 무속 논란을 야기해서 조금 힘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지금 한 서너 달 지났는데, 왜냐하면 10월 달에 나온 얘기들이니까 다시 말이죠, 이 추미애 장관이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파란색 장갑에 앞으로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써있는 이거를 하면서, 여러분 왕자 보이죠? 손바닥을 펴면서요, 이러한 연설을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서 한번 비판을 받았던 이 무속, 이거를 다시 논란을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역풍, 뭐든지. 아까 청와대도 윤석열 후보 현직 대통령이 사과하라는데, 사과라는 말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아예 윤석열 후보 나하고 너하고는 생각이 똑같아,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수사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방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리를 팍 내려갖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만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 이 논란을 다시 되살리고 하고 있고, 또다시 다른 한편에는 신천지 압수수색, 이건 추미애가 쇼한 거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미 밝혔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은 바로 안 했지만은 오히려 이 메인 서버를 포렌식 해가지고 명단을 전부 다 이 방역 당국에 넘겨줬어요. 그리고 당시 방역 당국에서 30만 신도가 난리 나면 이거 우리 관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서 이 추미애가 얘기한 압수수색을 안 했지만은 그 압수수색보다도 더 강한 명단 확보를 다 해서 넘겨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자 논란, 그 다음에 신천지 압수수색 청구하지 않은 거,
오늘 또 말이죠. 무슨 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막아내고 미래로 가는 통합대통령, 대구 경북 발전을 약속하는 경제대통령 이재명을 확실하게 밀어달라. 그러면서 신천지 성도는 무섭고 대구 시민 경북도민 생명은 보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검진법사 말은 들어야 하고 대통령이 당부하고 법무장관이 내린 지시는 거역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이런 비판문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 추미애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나오면 나올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이러한 발언 또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시켜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아무나 불러 자백받아내고 미운 언론에 재갈 물리고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대구 시민이 심판을 해야 된다. 자, 이거 통합니까? 전부 이게 가짜 뉴스로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이 후보 이 선대위원장인 추미애가 이거 절대 안 통하고 말이죠. 오히려 반발 심리, 우리 국민 정권 교체를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바로 어제 있었던 건데 이재명 후보의 유튜브 채널에는 재명인의 슈퍼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말이죠. 어떤 제목의 영상을 올렸냐면 재명이 넷플릭스 미니 드라마 많이 사랑한 죄 이런 제목의 1분 2초짜리 영상을 올렸는데요. 자, 이거 뭐 추미애 이미 윤석열 후보가 신천지 압수수색한 거 이거 그리고 언론에 다 깐 거 이게 쇼한 거다 그랬는데요. 추미애가 그 쇼에 좀 재주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말이죠. 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 이걸 비판하는 그러한 이 연기 쇼를 했어요. 연기 쇼. 자, 그러니까 연기도 하죠. 신천지 압수수색 하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연설도 하죠. 얼마나 말하자면 메뉴가 없으면 제대로 공약을 발표하면서 건전한 유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이렇게 가짜 뉴스로 도배하는 연설을 하느냐.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분 2초짜리 영상 내용을 소개를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어떤 문구가 올라오느냐. 우선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명이 넷플릭스 미니 드라마 많이 사랑한 죄.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및 단체는 실제와 매우 연관이 있다. 이거 뭐 등장하는 인물 추미애라는 것이죠. 문구와 함께 추 장관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추미애가 뭐라고 하냐면요. 법무장관 추미애라고 한자를 적힌 명패가 있는 책상에서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쳐요. 그러면서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보니까 검찰총장실이라고 적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왜 전화를 끊고 당신은 왜 압수수색 안 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내 그러고서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놀라면서 두 손으로 눈을 딱 가려요. 그리고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윤석열 후보와 이만희 총회장의 사진이 등장하고 이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라고 하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라는 부분의 음악에 만희 사랑한 죄, 다음 회라는 자막이 나오면서 영상이 끝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한 거 2년 전에 이거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안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미애가 이렇게 날고 기고 설치다 보니까요. 좀 추미애 그러니까 17년도 얘기죠. 1월달에 아들이 논산훈련소 수료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치사하게 말이죠. 인근 음식점에서 음식점하고 주유소에서 19만 원짜리 정치 자금을 결제합니다. 법인카드로. 그리고 제목은 뭐라고 명분을 만들어 놓느냐. 정치자금 결제했으니까. 의원 간담회라고 딱 결제했어요. 이것이 이 작년에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해갖고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약식 기소 처분을 해요. 2020년 9월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발하면서 이 추미애가 그 집행한 날 2017년도 1월에 논산에서 집행한 19만 원 집행한 그날 추미애는 어디에 갔냐면요. 파주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거기서 장병들하고 오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가짜 법과 쓴 거 아니겠어요? 19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 김혜경이나 추미애나 다 도찐 개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검찰에서 약속 기소를 해서 동부지검이 소관이니까 동부지법으로 넘겼어요. 12월 15일 날, 그러니까 2달 전에 넘겼는데 동부지법에서 지금 2달이 가까이 되도록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왜 처리 안 하겠어요? 살아있는 실세 추미애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에 동부지검도 이거 기소 안 하려고 했겠죠.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검찰 시민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기소하라 이렇게 권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약식 기소를 한 거예요. 약식 기소. 그런데 그때 시민단체 고발이 이 추미애가 2014년도 11월에서 2015년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이태원에 있는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 252만 원 이거 쓴 것도 고발했는데 이거는 시효가 만료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달간이나 19만 원짜리 유용 사건을 지금 딱딱 묵히고 깔아 뭉개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약식 기소니까 약식 기소했다는 얘기는 사건이 간단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에서는요, 야,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2주 정도면은 약식 명령을 충분히 내릴지, 약식 명령으로 끝낼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할지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법원이 여당 눈치 보는 거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부지법은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례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언론에 하고 있는데요. 자, 사건 난이도? 이게 어떻게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제로죠. 이게 바로 지금 현 여권의 실세 비리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 수사지휘권도 없애겠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 독자적으로 하도록 보장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내노남불이 계속되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제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김원웅이 참 말이 많죠. 이미 6천여만 원에 말하자면 비자금을 만들어서 개인이 마사지 할 때 쓰고 양복 사 입고 이럴 때 썼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보훈처에서 감사를 했는데 전부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광복회 회원들이 잘라내자 해임을 총구하는 총회를 지금 열려고 그래요. 근데 총회와 관련해서는 김원웅 회장이 원천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임시총회를 열자 이렇게 했는데 말로는 열자고 하면서 왜냐하면 총회가 열리면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총회 제적의원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제 꼼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광복회 회원들이 임시총회 열자고 하는 것은 3월 1일 날 광복회 설립 취지를 맞춰서 3일절 날 열자 이렇게 됐는데 18일 날 열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이 15일이니까 이게 어제 열자라고 이제 김원웅이가 결론을 내렸는데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광복회 회원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어서 이 거동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되니까 4일밖에 시간 안 줘갖고 가능하면 절반이 참석해야 되는데 절반 참석을 막는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굉장히 땡겼다는 점이 하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직접 투표, 무기명 직접 투표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공문에. 이 무기명 직접 투표하라는 얘기도 사실상 해임을 막기 위해서 이 꼼수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관에는 의결 방식을 따로 명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기명 직접 투표라고 이렇게 딱 못 박은 것은 바로 뭐냐? 왜냐하면 무기명 직접 투표 현장에 와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시간도 나흘밖에 안 돼. 직접 투표하래. 하라고 그래. 이러니까 사실상 참석할 수 있는 절반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는 꼼수를 쓰고 있는 거다. 이러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참석자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느냐. 통상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둬야 되는데. 자, 그리고요, 또 무슨 꼼수를 두고 있냐면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에 동의한 사람들한테 이 내용 증명의 내용 증명 양식 서류를 또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맞으면 회의에 개최를 동의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기존 동의 의사를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또 문서까지 보내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마치 임시총회의 의결을 통해서 해임 내용이 오면 해임 자진해서 나가겠다라는 의사 표시도 들지만은 꼼수를 부린 것이다 라는 비판 여론이 지금 대대적으로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이 보도가 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건데
비자금으로 말이죠. 6,100만 원인가요? 예, 6천여만 원의 이 비자금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디에 썼는지 뭐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뭘 썼냐면은 이 허준약,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 허준약초 이 학교에서 공사비 1,400여만 원, 묘모 화초구입비 300여만 원, 파라솔 설치대금 300여만 원, 안중근 권총 200여만 원, 강사비 인무대금 80여만 원, 총 2,3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했어요. 비자금이 6,100만 원인데 40%가 다 개인적으로 지출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뭐가 있느냐? 마사지를 6번이나 받았는데요. 정상적인 이런 마사지가 아니라 이거 틀림없이 퇴폐, 이거 뭐 이 성매매와 관련된 마사지가 아닌가 의혹이 들 정도의 가정집을 갖다가 이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아파트 단지 내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몇 번이나 다닌 줄 아세요? 무려 6번이나 다녔어요. 근데 이거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인데 돈 60만 원 아끼려고 개인 비자금으로 만드는 돈에서 이걸 썼어요. 야,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빨리 퇴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 백범 장손, 이 김진, 이 대표인데, 백범 장손 분노의 성명을 내놔서 비리 김원웅은 왜 사퇴를 버티냐? 분노한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분노의 성명, 그러니까 사퇴를 압박하는 이 성명문을 지금 내놨습니다. 이 성명문.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성명문 내용 여러분들 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말하자면 광복회 수장인 김원훈이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보훈처의 보도자료를 보고 정말 가슴이 무너진다. 참담하다. 실추된 광복회의 신뢰와 명예 실추됐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나라. 그리고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엄정한 그리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민낯을 밝혀서 단죄해 달라.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되면요, 김원웅이 반드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임 임시 총회는요, 제가 보기에는 실패로 끝날 확률이 크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